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1일 시장이 시작되었고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네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네요. 전일 상한가 같죠. 예,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 양봉을 강하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21선을 딱 안착하고 올라오는데 오늘 종가를 이탈하면 일단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종가를 좀 이탈하지 않고 좀 지켜줬죠. 지켜주고 다시 올라갈 때 시가에서 좀 잡았고요. 짧게 지금 절반 챙겼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이 돌파에 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미리 보고 들어가면 이 위에서 내렸을 때 조금 몰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느긋하게 5분봉 이상으로 봅니다. 1분봉, 3분봉으로 돌파를 해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돌파를 했으니까 또 눌림도 시세가 좀 계속 나오면 눌림에도 어느 정도 재진입 가능합니다. 음봉의 크기를 보고 지금 그래서 1%, 2%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면 좀 뽑아줍니다. 전량은 이제 뭐 매수가 위협하면 손절을 한다던가 좀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겠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챙겼네요. 나머지 전량 4%권에서 매도를 잘 했습니다. 뭐 더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또 일정한 박스 구간을 형성했죠. 거래에 들어온 고점 막 올라가지도 못했네요. 그렇죠. 이런 자리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지까지 한번 해주고 올라갔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 좀 따라갔습니다. 거래도 그 전보다 많이 터졌죠. 보고 일봉상 여기 K240선을 한번 밟고 그 전에 실패했다가 내려갔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돌파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예상대로 안 되면 대응을 해야겠죠. 주문 접수 완료. 카지노 관련해서 오늘 조금 시세가 좀 나오고요. 유가 관련해서 좀 움직이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박스 상승폭의 절반, 이게 지금 상승 중에 눌림이라면 추가 상승 파동을 더 이어나갈 겁니다. 더 뽑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이 한 사이클 끝났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끝났다 가정하면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요 고점이 이번 사이클의 상승 파동이겠죠. 절반 요 정도까지는 매수 대응을 해보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간단히 도망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박스를 만들고 갈지 수렴을 할지 깊게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좀 다른 쪽에서 좀 매도 걸어놓은 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스윙 종목이고요. 매도가 다 되면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천천히 한 1, 2주일 정도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상승 중 눌림이었네요. 그쵸? 상승하는 종목은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음봉이 작죠?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대응을 하는 거고요. 한 차례 좀 거래가 들어오고 시세를 뽑아냈고 의미 있는 박스를 돌파했다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또 이 힘의 파동의 이 관성을 조금 막기 힘듭니다. 이 안에서 보수분들은 매도를 잘 하겠죠. 저 같은 경우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낙타는 아주 초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챙깁니다. 보통 이런 데를 돌파하면 시세가 더 들어옵니다. 돌파 매매를 하려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항들에서 조금 매도를 해줍니다. 수없이 걸리는 요 자리들이 2480원을 계속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강한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나가더라도 조금 다시 들어오겠죠. 거래가 많죠. 여기가 좀 강력한 저항인데 한 이상 조금 거래가 따라오면은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먹었다 치고 돌파가 나왔네요. 한파동 상승 중이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눌림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누르고 갈지 죽을지. 그때 추가 매수는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지켜보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개파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것들, 상승할 것들이 있다 판단돼서 좀 들어와 봤고요. 계속 뽑아주네요. 이 돌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서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위치 보다가 돌파 후, 요 자리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위로 2% 전후, 그 자리가 살짝 위기입니다. 보통 1, 2%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1530원 정도. 평소에는 1, 2% 먹고 도망가죠.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매수 포지션이 조금 유리하다 판단되었을 때는 좀 잔량은 매수가 위협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이 상승 파동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내가 눌림이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니까 그런 데는 좀 빠르게 자르고, 그렇죠? 내가 상승하는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내가 중간에 어디에 들어간 거니까 어디까지가 꼭대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애초에 눌림에서 잡았을 때는 이게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런 확률들을 보면서 돌파하면 좀 더 기다리면 되겠죠. 출발하네요. 너무 욕심내면 또 다 수익을 되돌려 놓으니까요. 매매를 못해서 수익이 없거나 맨날 1% 2% 먹으면서 너무 적게 먹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에서 수익을 조금 잘 챙기면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좀 부족합니다. 지금 돈은 좀 부족하다 생각되고요.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매수가 위협하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음봉의 크기를 보고요. 너무 크면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이클 상승 파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30% 구간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를 지켜준다면 좋았을 건데 저항을 맞고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자,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한 1, 2% 올라가면 저항을 먹고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르고 가느냐, 이제 여기가 돌파 실패했으니까 저항이 되겠죠.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홀딩을 했습니다. 좀 매수가를 위협한다면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얘가 눌림이 될 수 있었겠네요. 결과적으로 밑에다가 지금 매수를 걸어놨는데 좀 더 내려오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냥 올라가네요. 가면 어쩔 수 없죠. 의미 있는 자리가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2480원 저항이 된 건데 지금 여기를 다시 재돌파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구간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돌파가 나오네요. 그전 고점까지 돌파를 해주면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수익권. 이렇게 내가 유리한 자리를 잡았다면 잔량은 매수가 위협하지 않으면 매도를 안 하는, 그리고 위로 최대한 욕심도 내보고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수익을 다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가끔 먹으면 조금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나머지 잔량을 챙길 수 있겠죠. VI 전에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VI가 걸리려나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VI 직전에 한 7% 권에서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하고 VI 걸려도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 벌어야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1, 2%만 먹는 낙타가 과감히 홀딩을 해서 7%까지 기다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거래가 좀 많이 터지죠. 이게 VI까지 간다면 오늘 좀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돌파하고 살짝 눌리고 돌파하고 살짝 눌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만큼을 갔다고 보고요. 여기서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죠. 이 정도면은 완전히 돌파가 됐다고 봐야겠죠. 이 상승폭을 한 번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요거 한 사이클이라고 치고 또 이렇게 절반 정도,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가 여기가 되겠네요. 예. 여기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저거 좀 돌파하든 안 하든 조금 더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 좀 밀집되어 있잖아요. 저항에 걸리고 뭐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돌파하고 또 지지받고 지지받고 요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후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지켜준다면 짧게 먹을 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가 이런 데서는 짧게 먹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이게 반등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팔고 가는 거는 아우 내가 파니까 날아가네 라고 하는 거고, 반등 살짝 하고 죽는 건 안 파니까 내려갔네 가 요런 자리입니다. 이거는 눌림 반등 매매이기 때문에 가야 눌림이 되는 거죠. 떨어진 반등인 거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먹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버스에 탄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오늘은 내가 자리를 좀 유리하게 잡은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시세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여유롭게 홀딩을 한 거고요. 2% 3%권에서 매도를 좀 하고, 근데 그 닭에 보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승하는 차트는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그 작은 음봉이 눌림이 될 수 있다. 저 위에서 매수를 안 한 이유는 이제 매수가 위잖아요. 여기서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갔지만 이 당시에 내가 사서 평단을 여기까지 끌어놨으면 그게 내려가 버리면 손해가 됩니다. 바로 유리하게 살 거면 여기서 사야죠. 그렇죠. 내 평단가 정도 전후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미리 깎아먹을 수는 없어요. 매도가 됐네요. 좀 더 갖고 있을 거 그랬나. 좀 VI 전에서 잘 매도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내려온다면 상승폭이 더 커졌죠. 이러면 한 사이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저항선도 돌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저항선 이런 거 돌파할 때 이때 미리 들어갑니다.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서 짧게 먹는 거죠. 깊은 조정, 제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한 요런데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한번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 가지고 이렇게 상승 파동 여기서 조정 받았잖아요. 이렇게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매도했습니다. 일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말라있죠. 일봉이라고 생각합시다. 일봉 뭐가 확실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각도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옆으로 기어가면 남은 확률은 아래나 위잖아요. 근데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갔네. 상승하는 차트는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사는 겁니다. 일봉에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는 겁니다. 30% 30% 나머지는 여기서 사야겠죠. 60% 물량 정도 사서 대응비는 챙겨놓고 적당히 안전한 구간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짧은 구간에서 일부 좀 챙기고. 일봉이잖아요. 그렇죠. 양봉이 크네요. 양봉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겠고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겠죠. 박스만큼 간다 이렇게 해서 이 박스만큼 갔고요. 추가적으로 재돌파를 했습니다. 또 박스만큼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상승파동 이렇게 꼬리 빼고, 꼬리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만큼 대충 이만큼 갔다 생각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음봉이 작으면 한 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라 좀 매수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눌림 매매, 반등 매매는 상승폭의 30% 절반 정도가 좋고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여기가 일봉상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 지켜주면 한 번 더 반등이든 눌림이든 일봉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봉에서 똑같이 느긋하게, 일봉은 하루하루 지나야 되니까 느긋하게 종가점에 매수를 해서 종가 베팅을 해도 되고요. 본봉에서 그걸 하니까 단타가 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면 좀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이 돌파 매매로 들어갔고요. 일봉상 자리를 보면 한 차례 시세를 주고 박스로 갇혔다가 돌파를 하고 지키질 못하니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요 아래 박스에서 놀아야 되는데 살짝 더 추가 이탈을 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락이 좀 깊었죠.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구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면서 한 번 더 떨구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좀 돌파 매매로 좀 높은 자리지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매매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좀 못 봤어요. 좀 봤다면 좀 매수를 눌림을 잡았을 건데 좀 늦었을 때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게 돌파로 할 건지 돌파 후에 눌림을 잡을 것인지 이렇게 미리 확실한 자리에서 내가 아는 확실한 구간에서 한 방에 돌파는 한 방에 크게 한 방에 딱 넣고 그리고 짧게 매도하면 됩니다. 좀 전략 매도가 되고 VI가 들어갔네요. 이 돌파 의미 있는 구간 돌파가 나오면 저 일반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좀 몰리죠. 그러면서 VI까지 근방에 있고 해서 이게 또 아시기 급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일의 상승폭만 봤을 때 좀 많이 올라와서 VI 풀리고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VI 전에 1% 구간, 2% 구간에서 좀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확실한 구간에서 얼마를 먹든 확률이는 한참을 째려보는 거죠. 한참을 째려보고 기다리고 내가 아는 자리에서만 확실하게 내가 돌파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눌림 매매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하고 매매를 하시고 그래서 HRS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수익 잘 보고 나왔네요. 다행히. 보시죠. 줄 때 좀 빨리 챙겨야 됩니다. 이 돌파는 위험하다. 돌파하고 나면 뭐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든 새로 들어온 사람이든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VI까지 걸렸잖아요. VI 풀리고 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늦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돌파했네 하고 늦게 들어가면 이렇게 손실을 보고 확률이 좀 안 좋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펌스토리가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 매매하고 걸어놨죠. 절반 정도 오면 좀 더 아래 이러면 살만하다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괜찮습니다. 집에 저는 여기서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었다면 이것도 매수해볼 만한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또 이렇게 아쉬운 거지. 이렇게 계속 빠졌다면 또 다행이다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수익을 오전에 잘 챙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타기 때문에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아쉬워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아까 오전에 매매 끝나고 바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중간쯤 오면 살 거다, 살볼만 하다, 지지 보고 살만하다 라고 기억해 두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RS도 돌파하고 이건 흘러내렸네요. 그래서 줄 때 잘 챙겼다. 이렇게 또 다음에도 돌파 매매를 하면 줄 때 챙겨야지. 바닥에서 너무 높은 자리니까 이유가 있겠죠. 너무 높으니까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하기보단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겠죠. 이것도 결과론인 거예요. 이것도 더 갔으면 좀 더 갖고 있을 걸 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제주 맥주도 이게 상한가 다음날 대응법 제가 리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한가 다음날은 종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탈했죠. 이탈하면 접근하지 않는다. 시초에 이탈하지 않고 위로 딱 올라가려고 하길래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짧게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갔네요. 후반부터 오늘 좀 성공률이 좋다 하면 그날 적당히 쉬고 소액으로 하신다던가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겠죠. 제가 어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좀 매매를 쉬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은 다행히 그나마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요. 오늘은 시가 갭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고 갭을 메우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단타 매매한 종목도 다 준비해 둔 겁니다. 미리 좀 뽑아 놓고 얘가 여기를 돌파할 때 사야지,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면 사야지, 얘가 여기를 지켜주면 사야지 라고 미리 계획이 된 거고요. 이 세 종목이 한 6종목 정도 있는데 세 종목만 타점이 와서 매매를 했고 이렇게 미리 종목들을 내가 뭐 눌림목이든 돌파든 뭐 단타든 뭐 종가 베팅이든 매매 전략을 종목들을 뽑아 놓고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나열해 놓고 각 종목마다 전략을 짜 놓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나의 매매 존에, 나의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좀 계속 하락했죠. 근데 이번 달 한번 들어놓고 쌍바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와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바로 올라가든 좀 더 내려와서 올라가든 이렇게 쌍바닥이니까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그러길 바라면서 조금 버텨본다. 다시 올라가서 바로 가든 좀 내려오든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잡아먹으려면 올해 반년 이상은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기대를 해봐야겠죠. 저기 올라가는데 올라내려 하면서 바로 가도 반년 걸려요. 바로 가도 반년 걸리고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올해는 글러먹었다 라고 미리 마음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 의도치 않게 쫙쫙쫙 올라가면 기쁘겠죠. 조금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과가 좋다. 오늘 단타 매매는 요 세 종목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종가에 좀 매수할 게 있으면 종가 베팅을 하고, 한 기본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오늘 강원랜드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 전환했네요. 240선 올라오고 거래 들어오고 장대 항공 들어오고. 강원랜드 카지노가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 관련된 건 파라다이스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실패했네요. GKL도 조금 거리가 남았고, 먹을 폭은 GKL이 좀 남았고, 파라다이스는 저항에 좀 걸린 모습이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태양금속, 미래생명자원, UNI는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매매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팔면 이렇게 가는 것들, 이거를 갖고 있을 걸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콜라당 팔고 이렇게, 제가 매도하고 80%나 더 갔다. 이게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잔량을 좀 남겨야겠죠. 쌍봉 볼 때까지. 근데 이제 시장도 안 좋았고 단타로 들어간 거라 자꾸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아쉬워서 다음에 계속 남겨놓으면 떨어진 거 만나면 또 후회합니다. 팔걸. 사람 마음은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애초에 단기 매매였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우상향하고 있는, 설사 잘못되더라도 추세가 좋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저번 달부터 보고 있는데 여기 20선에 가까이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식량 사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박스에 갇혀있다. 자,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